안녕하십니까. 암 재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할 겸 암을 치료할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암세포로 되지 않은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치료한다. 두 번째, 환자도 치료의 주체가 된다. 세 번째, 우리 몸이 가진 관과 통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노예는 노예주의 직접적인 재산이었는데요. 노비제를 없애고자 한 갑오 농민혁명도 불과 13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집도 재산을 불릴 강력한 수단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집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없애기 어려울 겁니다. 주택 건설이나 매매에 대한 이러저러한 감시나 규제는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노예 인권을 주장하는 격이겠죠. 집이 강력한 재산 증식 수단이 됨으로써 사람의 결혼, 출산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한다면 집에 대한 바른 생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암을 없애고자 하는 치료를 받는 게 보통인데요. 암을 없애서 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암을 멈추거나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시간은 부족하기도 충분하기도 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등으로 암 조직을 직접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번 생겨난 암세포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비가역성에 대한 믿음, 공포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겨난 암세포는 고쳐쓸 수가 없어 비가역적이지만요. 암세포가 차지한 조직이나 기관은 암세포를 어떻게 없애는가에 따라서 고쳐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상세포로부터 암세포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정상세포 또는 정상세포의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한순간 줄이거나 없앴다고 하더라도 내성이 생기고요. 남아있는 암 전 단계 세포들이 암세포로 되어 재발하거나 악화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전이를 도모하는 겁니다. 밤낮 없는 과로, 심한 스트레스, 만성 염증 환경에서 세포가 손상되면 분화하여 다세포로 기능하다 세포 자멸사에 드는 대신요. 빠른 주기로 분열 증식하는 단세포성으로 되는 겁니다. 반면 회복된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비정상이라 손가락질을 받지만 암이 생겨날 정도로 악화된 환경에서는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이고 정상세포가 반대로 비정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 세균 같은 외래 물질이나 괴사한 내부 세포를 잡아먹어 치우던 면역계통의 대식세포도 손상을 피할 수 없는 암적인 환경에서는 면역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이브리드 엔진처럼 기존의 암세포와 융합, 잡종이 되어서요, 혈관을 만들거나 전이할 때 암세포의 길라잡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암을 치료할 때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상 환경 또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P53 같은 종양 억제 인자는요,
정상 환경에서는 스위치를 켜서 암세포가 사멸하도록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간암으로 진행하는 간경화세포라면 스위치를 켜지 못하고 꺼지겠지요. 그래서 간암이 진행하는 예후는 간경화를 잘 치료하는 것에 달렸고요. 간 이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야 면역세포도 활발히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풀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인데요. 차라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하고 말겠지만 상대가 있는 경우는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죠. 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도 상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뒷면에 암세포만 뚝 떼어 없앨 수가 없고요. 앞면의 정상세포도 돌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암세포가 변화무쌍하고 끈질기며 흉폭하기도 하다면 공격 일변도로 치료하다가는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고 정기가 소모되는 피해를 더욱 키울 겁니다. 방어와 수비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자도 치료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담배를 피우면서 폐암이, 술을 마시면서 간암이 나올 수는 없겠죠.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무엇으로부터 36개 주랭랑을 쳐야 할지는 개인의 생활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간암이 간염에 바탕하여 생기지만 반대로 간염만으로는 쉽게 간암이 생기지도 않죠. 하지만 스트레스에다 음주, 과로가 겹친다면 간염이라는 씨앗이 발아하여 간경화, 간암이 될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방사선이나 벤젠 화합물 등은 발암물질이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방아쇠를 당기고 음주나 과로로 암이 유발된다면 결국 일상생활만으로도 발암물질과 같은 수준의 악성,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인생살이로부터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을 피하고 해독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잠, 유쾌한 운동, 상쾌한 호흡, 절제된 음식들을 위한 활동을 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체력이나 의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어떻게든 풀어나가 봐야 하겠죠. 암이 커지거나 옮겨갈 때 혈관이나 림프관을 이용하잖아요. 이러한 통로를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강물이 막히면 썩고 강물이 마르면 주변 생물들이 죽잖아요. 건물에 불이 나면 화상보다 질식사고가 더 많은 것도 막히는 것의 일반성, 위험성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 기관은 모두 통로를 써서 생존을 유지해 갑니다. 이러한 통로가 만성적으로 막히거나 마르면 그 안에 내용물과 함께 발암물질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새소리, 물소리, 햇빛과 바람 속에서 거닐면 이목구비가 열리고 뇌압이 누그러지며 마음도 풀려 잠을 푹 자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순조로우면 뇌하수체, 갑상선, 췌장, 부신 난소 등 호르몬을 혈관으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 짐을 덜게 됩니다. 림프구를 비롯한 백혈구를 만드는 골수에도요, 혈액 공급이 활발해지겠지요. 유방, 난소, 자궁은 월경 주기에 따라 비대해졌다가 다시 위축되면서
탈락한 세포들은 생리혈을 따라 직접 배출되기도 하고 일부는 면역계의 대식세포에 먹혀 림프관으로 배출되니 림프순환도 중요하겠죠. 또 맑은 공기를 흠뻑 들이키면 기도와 폐포의 세포들이 혈액을 받아 살아날 것이고 목에 있는 갑상선도 시원해할 것입니다. 입에서 항문까지 길고 커다란 소화관에서는 위, 담관, 췌관이 모두 십이지장으로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이곳은 복잡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쉽습니다. 또 굵기에 비해 대장도 잘 막히는데요. 이러한 위장관에서는 양분은 흡수하고 찌꺼기는 배출하는 게 암 치료의 기본입니다. 깊은 병일수록 기본이 안 되는 것이고 치료는 기본을 해내는 것입니다. 12척만 남은 게 아니라 12척만 잃었을 뿐일지도 모르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